끊어서 올려야 안 헷갈리지. 이번에는 40쪽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40쪽. 40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40쪽 볼 때 문학작품을 그냥 다이렉트로 보는 게 아니라 13번에서 힌트를 얻고 내용을 충분히 예측을 해놔야 합니다. 13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제시문 내용과 똑같을 겁니다. 뭔가 볼게요. 4.19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목격한 신동엽 시인은, 신동엽 동그라미 쳐볼게요. 신동엽 시인은 우리가 참여 시인으로 잘 알고 있죠. 그죠? 정치, 경제, 문화, 역사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현실을 비판했던, 그죠? 오호, 그러면 거기에 13번 보기에서 신동엽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신동엽을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신동엽은 얘는 이제 참여 시인이라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참여 시인은 다양한 소재,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뭐예요? 현실을 비판하죠. 현실을 비판했던, 혹시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거면 적어도 뭐야? 자신의 소시민적 삶을 반성하는 그런 시를 쓰는 사람이 바로 신동엽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데 과거 역사에 눈을 돌렸습니다. 자유로운 평화를 가로막는 분단 현실을 혐오했으며 산업화 문명화가 초래한 물질주의의 세대에 절망했던 그는 본래적 가치가 훼손되기 이전에 원시적 시공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게요. 본래적 가치가 훼손됐대요. 그래서 어떨 건데? 원시적 시공간으로 되돌아가야 한대요. 그러면 13번 보기 정리하면 현재가 본래적 가치가 훼손됐으니까 이렇게 인식하나 봐. 얘가 뭐냐면 본래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신동엽은 뭘 원하냐면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죠. 시공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얘한테는 긍정으로 느껴지나 보죠. 신동엽이 느끼는 건. 실제로 그의 작품에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상호 공존, 공생하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세계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유토피아적 세계의 모델을 현재나 미래 대신에 주로 과거에서 찾아내는 그의 시작 경향은 얘는 늘 그래나 보다. 이 과거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 유토피아적인 세계래요. 아이고 씨. 요것이 유토피아적 세계라고 해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곳인가 봐요.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과거를 절대시하거나 이상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인이 지닌 복고주의적인 의식이랍니다. 아하, 그래서 이 과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이걸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과거를 이상적으로 인식하죠. 이상적으로 인식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고주의적 경향이래요. 복고주의적 경향이라고 하는데 이거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똑같은 말로 상고주의라고 합니다. 숭상한다. 숭상해요. 그럼 뭘 숭상할 건데? 옛것을 숭상한다 해서 이것을 상고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하고 유사한 걸 또 한번 잡아볼게요. 유사는 어디를 한번 잡아볼 거냐면 여기를 한번 상고주의에 해당되는 요 놈을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한번 읽어보고. 자, 거기에 향하라고 나왔습니다. 나하고 신동엽이네. 읽어볼게요. 과거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어. 향하, 이게 사람인가 보다. 그죠? 사람을 부르는 거니까 돈호법, 뭐 이런 말을 하죠. 돈호법. 너의 고운 얼굴 초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서 비추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그거 나왔네. 첫 번부터 나왔네.
옛날로 가자 했죠. 화자가 원하는 건 옛날이죠. 그럼 옛날 동그라미네. 근데 하나 단서가 꾸며주는 말이 오래지 않답니다. 즉 옛날, 즉 이상적인 곳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지 않았나 봐. 그죠? 요 근래에 잃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오래지 않은 옛날, 그 일단 동그라미겠죠? 수스럭거리는 수런거리는 이런 거. 수스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런, 우리 표준어로 하면 걸쭉한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를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했네. 전설 같은 풍속이 동그라미겠죠. 그 옛날의 모습이네. 옛날에는요, 수수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걸쭉한 웃음 웃으면서 호미 들고 즐겁게 일하러 가고요. 또는 냇물가에 맨발 담고 여서 빨래도 즐겁게 하고 이랬나 봐. 그죠? 그렇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은 거죠. 본래적 가치가 훼손된 것이 현재라고 했으니까.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거기에 탈해져 올라가는 이런 거죠. 써있죠.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아라 했으니까 세모겠군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이 세모겠죠. 그러니까 무지갯빛이라니까 화려한 건가 봐. 그러니까 화려한 건데 허울이니까 거짓이죠. 화려한 건 우리에게 거짓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화려한 허울인가 봐. 화려한 현대 문명이겠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정자나무 마을 동그라미. 미끄럼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박힌다는 건 익숙해지기 전에 이거죠. 그러면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이 세모겠네. 기생하는 거, 이렇게 남들에서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남의 빼앗아가고 막 훔쳐먹고 이런 삶을 살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대의 삶이고요. 현재의 모습이겠죠. 눈빛 아침처럼 빛나는 우리의 고향 동그라미, 병들지 않은 젊음 동그라미 찾아가자꾸나. 계속 청유형을 통해서 아주 부드럽게 설득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으니까 현재는 그렇다면 병든 늙음이겠네. 그죠? 과거가 병들지 않은 젊음이니까 현재는 병든 늙음이네.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구나.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데요.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다는 건 본성에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란 그만 내자. 그럼 발돋움의 흉내 세모겠죠.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밭임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 미개지 동그라미죠. 개발되기 현대 물질 문명이 들어오기 전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현재 물질 문명이 부정적인 거니까.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가자입니다. 싱싱한 마음밭, 얘도 동그라미겠죠. 자, 그럼 요것도 정리 한번 해보자. 자꾸 옛날로 가자고 했으니까 옛날로 가자고 했으니까 현재가 있었겠죠. 현재에서 어디로? 과거로 가자라는 얘기네. 그죠? 여기로 어떻게 했어?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우리가 보기 박스에서 봤을 때 긍정이었고 현재는 부정이겠죠. 현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과거에 수식하는 말들을 봤을 때 현재를 유추할 수 있어요. 과거에 뭐라고 했냐면 병들지 않은 젊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젊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유추할 수 있죠. 여기는 바로 병을 들었고요. 병들었고요. 그 다음 있어? 늙음이 있는 그런 곳이겠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가로는 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병들고 늙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막 보여요. 뭐냐면 무지갯빛 허울. 무지갯빛 허울이라고도 얘기했고, 그 다음 또 뭐죠?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이라고 했죠. 생리와 허식이라는 이런 표현도 썼고, 그 다음에 발돋움의 흉내 이렇게도 있었죠. 발돋움의 흉내 요런 정도도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들이 전체가 다 세모겠죠.
요 전체가 세모겠지. 그러면 과거는 어떠냐? 과거도 긍정적인 거 많이 했죠. 오래지 않은 옛날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 또 뭐 있지? 전설 같은 풍속도 있었고, 또 여러 개 있었죠? 쭉 여러 개 있고, 다수 그렇고, 그 다음에 미개지다 하자. 미개지. 개발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들어오기 전이 오히려 얘는 더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싱싱한 마음밭. 싱싱한 마음밭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속성이네. 결국 이걸 통해서 뭐 하냐면 조화로운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조화로운 과거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요게 만약에 수능 특강에 있다라면 우리가 유사한 것도 같이 맞물어줘야 할 텐데, 그죠? 요 놈이 나오면 자연과 순리대로 살아가자는 얘기 아니야? 자연과 순리대로 살아가자는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종의 뭐가 딱 떠오르냐면 거시기의 거식인데, 이거 우리 한번 배운 것 같아서 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이라는 존재, 즉 자연이요, 나에게 권유합니다. 나에게 권유를 합니다. 얘처럼 가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해요. 보통은 내가 산에게 권유하면 권유했겠지만 반대네, 그죠? 그래서 그럼 권유 내용이 뭐냐? 권유 내용이 당연히 좋은 거를 권유하겠죠. 이 내용이 뭐냐 봤더니 이 권유 내용은 야, 씨나 뿌려라. 씨나 뿌리며 살라고 첫 번째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뭐냐면 밭이나 갈래요. 씨 뿌리고 밭이나 갈며 살랍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것은 소박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소박함. 요거 이거 누가? 산이 나에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박하게 살아가자. 이거. 그 다음에 산은 산 3개 정도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들찔레처럼 살아야 합니다. 들찔레처럼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쑥대밭처럼 살아가야 돼. 쑥대밭처럼 살아가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연과 동화되는 겁니다. 어디 확 도드라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과 동화되는 겁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어도, 그죠? 들질레처럼 같이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고요. 동화되어 살았으면 좋겠대요. 세 번째 부탁을 또 한번 합니다. 뭐라면 금음달처럼이래. 금음달. 자, 보름달이 아주 화려하고 가득 찼다면 금음달은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금음달은 사라져 없어지잖아.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거 어떻게 해? 순리대로. 금음달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보름달 만들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얘건 순리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네. 이게 제목 혹시 뭔지 알아요? 뭐 알아요? 자, 이거는 박목월이 썼는데 산이 날 애워싸고 요거였습니다.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건 산이 날 애워싸고 요런 정도 같이 알면 되지 않을까. 다음, 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도 자연의 순리대로랑 딱 맞아떨어요. 어디 볼게요. 가가 오히려 자연의 순리대로라는 말이 딱 맞아요. 거산호. 자, 알겠어요. 알겠어. 자, 이거는 살다죠. 산이고요. 그 다음 뭐야? 호는 뭐야? 좋다잖아. 그러니까 산의 산이 좋아요 이거네. 산의 산이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김관식은요, 호가 거산 김간호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산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읽어보자. 자, 오늘 북창을 열어, 북쪽 창문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자, 그러면 장거리를 등졌으니까 장거리 세모, 등을 졌으니까 싫어하는 거잖아. 산을 향한대요. 그럼 산 동그라미지 뭐. 앉은 뜻은 사람이 맨날 변해 쌌지만 태곶로부터 풀어 온 것이 온 산이 아니냐. 산은 변함이 없어요. 안 변해요. 그래서 난 산이 좋다고요. 아, 산 좋은 이유를 나열하려나 봐. 고요하고요. 산은 시끄럽잖아요. 인간 장거리에 가시면, 시장통에 가시면 시끄럽잖아. 산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너그럽고요. 어떤 면에서 너그러냐면 인간 세상에서 남의 거 하나 가져가면 너 왜 내 거 훔쳐? 이렇게 하는데 산에서 내가 열매를 하나 땄어. 그럼 산이 너 왜 열매 땄어? 이렇게 하냐? 안 하잖아. 그런 너그러움이 있대요. 그 다음 수하는 데다가 너그럽게 살아간다고요.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입니다. 인간은요, 나 뭐뭐뭐 가지고 있다, 보석 10개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산은 그렇지 않대요. 들어봤어요? 산이 야, 나 산 내 발밑에 석탄 엄청 많다, 석유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산이 안 하잖아. 그렇대요. 마음이 본시 산을 향해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운답니다. 그 품 안에 자라나 거기에가 또 묻힐 거래요. 즉 나는 산에서 태어나서 산으로 간다. 자연에서 자연으로. 이 내 이승의 낮과 오후와 저승의 밤에, 그러면 이승의 낮, 저승의 밤이니까 삶과 죽음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나 봐. 즉 사람에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 아라이 뻗쳐있는 다리 놓은 산,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내 품이 내 고향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근본이 어디야? 산이네, 자연이네.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이 그립구나. 역설법이네요. 산에 있는데 산을 그리워한대요. 그립다라는 건 없는 거잖아. 없어서 부재한 상태니까 그리운 거잖아. 산에 있는데 그립다라고 했으면 역설적인 거겠죠. 꿈 같은 산전기를 그리며 삽니다. 그럼 산전기를 그리고 산대요. 호호. 그러면 다시 상황. 자, 얘가 장거리는 어떤다고 했어? 등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거리는 싫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은 어떤다고 그랬어? 향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산은 좋아하는 거네. 그럼 두 개가 대조적인 건 맞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써? 이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써? 산 전기를 그리며 산다 했습니다. 그리며 산다라고 했는데 산의 전기는요, 위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산은 태고적부터 쭉 연속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속성.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 다음에 산은요, 고요하다고 그랬죠. 고요함. 또 산은 뭐 너그러움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되네. 그 다음에 보석을 갖고도 조용하죠. 겸허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산의 정기죠. 산의 정신이겠죠. 산의 기운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산에서 오는 이런 기운들을 가지며 산에서 살 거예요 라는 얘기였네. 그래서 요거의 유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목걸이 산을 날 에워싸고 이거 해도 괜찮아요. 그죠? 어차피 순리대로 살아가자는 얘기니까. 좋아. 그러면 요번에는 나 작품에서 상고주의를 얘기했어요. 상고주의. 상고주의는 뭐냐면 옛것을 숭상한다고 그랬잖아. 옛것을 숭상하는 거. 그럼 옛것을 숭상하는 소설을 한번 해보자. 대표적인 소설로 연결해 볼게요. 거시기가 쓴 거시기입니다. 소설로 연결해 볼게요. 자, 등장인물은요. 대표적인 등장인물 대표적인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은 또 누구냐면 김. 대표적인 인물은 박.
근데 현은 좋은 놈이고요. 당연히 현태가 있으니까 좋은 놈이죠. 그 다음에 김은 나쁜 놈입니다. 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전통을 강조합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냄새가 나죠? 상고주의니까 현이 좋은 놈이죠. 김은 전통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을 중시합니다. 친일을 중시합니다. 중시해요. 그러니까 돈 이런 거 쫓아다녀요. 친일적이야.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현은 어떠냐면 박이 한국어 강사입니다. 근데 일제가 자꾸 어떻게 해서 한국어 수업을 못하게 하니까 수업이 주는 거야.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나 우울한데 나한테 찾아오면 안 될까? 그래서 현이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여기가 평양이거든요. 평양의 가장 전통이란 건 뭐냐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둘러요. 수건을. 근데 자기의 개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파란색, 어떤 사람 빨간색 개성을 나타나거든요. 근데 왔더니 머리 수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물어봐요. 아, 기사님, 이 평양 여자들 머리 수건 그거 다 어디 갔어요? 하는 거야. 택시기사가 아이, 그런 거 없어지면 좋지. 아, 얼마나 좋아. 저기에 머리 수건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저걸로 차라리 딴 걸 하면 되지. 걔는 어디야? 이쪽입니다. 또, 그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김을 만납니다. 김을 만났더니 머리 수건을 없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입니다. 김이 군회의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주장을 합니다. 개화를 해야 한다.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옛날 거 다 버려라.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얘는 어떤 거냐면 현에게 뭘 하냐면 야, 이제 방향 전환을 할 때도 됐잖아 라고 합니다. 방향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전통 같은 거 없애고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데 새 것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현이 소설가임을 알아요. 그래서 야, 그런 소설 쓰지 말고 돈 되는 소설 쓰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되는 소설을 써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은 무척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티격태격합니다. 전통에 대해서 야, 이 머릿수건이라는 것 자체가 돈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우리의 정신이 담기고 뭔 개소리야, 돈 되는 거 하자니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현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기생이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영월입니다. 영월이. 그래서 영월이 좀 불러줘 라고 합니다. 영월이가 딱 왔는데 늙었어요. 전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한 17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늙은 거야. 그래서 영월이가 창을 합니다. 영월의 창. 사람이야. 창을 해요. 그래서 뭐 청산 하고 있는데 현만 알아듣고 현이랑 박만 알아듣고요. 김은 막 하품합니다. 뭘 그게 뭐야? 내가 보여줄게 하더니 뭐냐면 기생과 댄스를 춥니다. 기생들과 댄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우파 나온 거야. 댄스 추고요. 댄스 추고요. 그 다음에 유성기. 이렇게 나팔처럼 생겨갖고 소리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옛날 거. 유성기를 틀어놓습니다. 댄스 플러스 유성기를 틀고 노래를 빵빵빵 틀어놓습니다. 현은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이게 뭔 개소리야. 뭐 이러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은 조용하게 영월에게 아직까지 이렇게 창을 하고 있는 거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월이 내가 뭐 고마울 게 있나? 나도 댄스를 좀 배워야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죠? 그러면서 김을 보면서 야, 이 더러운 새끼 하면 싸움이 더 세져요. 그러면서 현이 먹고 있던 사이다를 들고요. 김의 얼굴에다 던져버리고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니까 박이 말리러 옵니다. 아유, 박이 와서 현, 김이 원래부터 그런 새끼는 아니야. 알아? 나도 김한테 화난 건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럼 왜 사이다 던졌지? 막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상전 빙질세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일까? 자, 이거는 상은 설입니다. 그 다음 이 빙은 얼음입니다. 얼음이야. 자, 그 다음에 이는 발다입니다. 밥다야. 서리를 밟으면 빙지 얼음을 뭔다? 본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 서리 정도라고 생각해서 작은 시련이라고 해서 에이,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이고, 없어지면 없는 거지. 머리 수건 정도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 빙 얼음이 오는 거야. 더 큰 시련인 빙 얼음이 온다는 겁니다.
즉 머릿수건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릿수건이 없어지면 그 뒤에 전통이 사라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건 뭐야? 바로 전통을 지켜라 이거군요. 이 글의 제목은 뭔가요? 대동강이 차다라는 말을 세 글자로. 대동차요? 그럼 괜히 대동강이 차다라는 말을 세 글자로 줄이면 됩니다. 근데 대동강의 옛날 이름을 써야 돼요. 뭐? 연기 들어간 거야 지금? 아는 척하면서? 뭐야? 차다가 뭐지? 냉. 냉동강? 응? 초성키. 냉동강이 차다? 랭? 초성이 이건데 뭘 냉동강이 차다는 거야? 대동강이 차다. 대동강이 차다라는 건데요. 초성입니다. 랭. 오, 지렸다. 표 맞네? 표광이 뭐요? 그냥요. 요 두 글자는 대동강의 옛 이름입니다. 평강. 자, 요건 뭐냐면 폐강냉입니다. 폐강이 대동강의 옛 이름이고요. 폐강냉, 대동강이 차다는 얘기야. 폐강은 평양에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서울도 중심이지만 평양도 되게 중심이죠. 그 중심이 차다. 중심이 심상치 않아요. 이런 얘기를 담은 게 이 소설이었습니다.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 소설이라고요. 이태준의 폐강냉이었습니다. 폐강냉. 이 정도 알아주셔야겠구나. 종이 쳤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잠을 자야지. 아니요, 잠깐 쉬자는 얘기겠죠. 자, 아이고.